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나도 내가 윤석열 석방 1년을 외치면서 진짜 마이너스야. 야, 이렇게까지 1년 넘게까지 해가 1년 넘게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거의 1년이 다 돼 가도록 윤석열 계엄에 관해 가지고 가타부타 말들이 있지만은 윤석열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라고 자꾸가 아니라 판명이 났죠.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권한의 계엄도 있는 거고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시가지를 당해가지고 계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모호한 세력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건데 지금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보여지게끔 저들이 또 행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을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어떤 뉴스가 있는지. 그리고는 뉴스를 읽기 전에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게 깜빵을 가야 할 이유는 없었죠. 그런데 자꾸만 뭐 세력들은 그들을 집어넣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그들을 집어넣는 그 세력들이 뭐 잘하나? 뭐 잘하는 건 없잖아. 근데 왜 자꾸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통령은 다 교도소를 보내게 될까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봐봐요. 유튜브 쪽에서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그런 유튜브들은 제대로 영상이 안 돌아가요. 수익 창출도 금지를 시켜버리고. 그거는 뭐, 발언권을, 음, 억압을 시킨다라는 거겠죠. 그런 거에 다 독재 아니야. 그렇잖아. 물론 왜 이런 건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호칭 이런 것들은 제대로 붙여주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외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잘한다 못한다 등등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 중에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이런 것도 귀를 기울여 가지고는 참고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입은 틀막을 시켜버리니까 그게 문제죠. 자, 정치를 한번 볼게요. 정치 뉴스를 한번 보고 그리고는 경제를 볼게요. 정치 뉴스 어떤 게 있는지. 대통령실 쭉 보면은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야. 월 208만 원 지급. 지역 카페 사업에 1.1조 배정.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대통령실의 메뉴 그러나 섹션을 그래야 되겠죠? 클릭을 하니까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야. 월 208만 원 지급을 한대요. 4인 가구야. 우리는 4인 가구가 아니야. 3인 가구야. 어쩌면 좋아. 여기 보니까 지역 화폐 사업에 1.1조 배정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밝힌 내년 정부 예산에는 이재명표 민생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뉴스를 쭉 보면은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네요. 우짜지 4인 기준이야. 4인 기준. 우리는 3인인데 우짜면 좋습니까? 이런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혜택이 없네요. 아이고. 자, 쭉 보면은 이에 따라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월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라면
한 달에 207만 8천 원의 생계 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월 수급액 195만 천 원에서 12만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관련 예산도 8조 5천억 원에서 9조 2천억 원에 2천억 원으로 불었다 그러네요. 기준을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해서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각종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된다. 아동 수당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 그러네요. 출생률 반등을 위해 가지고는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에는 만 8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추가되는 관련 예산만 5,238억 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에도 1,703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 지역의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 24만 명에게 이 같은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 2천억 원을 투입해 시범 사업을 해본 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렇게 적혀 있네요. 야당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을 삭감 1순위로 지목하며 지역 화폐 등의 예산은 대거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하고 노인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 미래 적금과 관련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고 했다 그러는데 주식장도 팍팍 좀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지? 내 종목은 쭉쭉 빠지네. 영업이익도 팍팍 올라가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유 참 머리 아프네. 자 일단은 소득 없는 4인 가구 월 208만 지급입니다. 보니까 와이프도 아프고 그 다음번에는 신랑도 아프고 그리고 애들은 뭐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어리고 이러면 뭐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겠지. 자, 그 다음번에 또 한번 볼게요. 어떤 뉴스가 있는지.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의 에이펙 A급 시정연설도 A급이라고 평을 했다 그러네요. 나도 내가 봐서 에이펙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했던 것 같아. 연설도 잘했던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에이펙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고 추켜 세웠다. 일단은 그냥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못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뉴스를 쭉 보면은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인공지능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 연설 중 일부를 두고선 시대를 꿰뚫는 명문장이라고 했다. 등등 정청래 자자찬이 정청래 자자찬이 그지? 정청래 아저씨의 자자찬이었다라는 거지. 또 쭉 보면은 이 대통령이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우와, 말 기똥차게 잘한다. 그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맞지. 김대중 정부 때에 IT 버블이 일어났지만은 그때 돈을 좀 풀어가지고는 지금에까지 오게 된 계기는 맞아요. 내가 그 당시 때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쭉 보면은 그러면서 주식장에서도 버블이 많이 일어났었죠. IT 버블, IT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는. 그리고 또 쭉 보면은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한 부분도 명문으로 꼽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네요.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를 발표한 이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무튼 내년에도 주식장에서 선두를 날리는 거는 뭐다? AI 종목이다. 이제는 뭐든지 AI 종목이다가 없어. AI 동원 산업, AI 현대 건설, 이제는 앞에 모든 걸 다 AI를 붙이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러면 된답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 악질적이고 미친 짓 그러네. 요 제목이 좀 재밌는 것 같다. 헤럴드 경제야. 악질적이고 미친 짓. 고점 부담 공감대 커지나. 뉴욕 증시 기술주 매물 투하의 급락 그러네요. 쭉 해서 보니까 어, 주가 지수를 동시에 짓누를 만한 대형 악재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 그러니까 저기도 찌라시가 돌겠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찌라시가 돌아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봐요. 여기 보니까 주가 지수를 동시에 짓누를 만한 대형 악재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단은 뉴스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인공지능 랠리를 이끌었던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고점 부담이 가중되던 가운데 증시 조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투매 흐름이 나타났다. 그렇지만은 주가 지수를 동시에 짓누를 만한 대형 악재는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원래 강세장 속에 누적됐던 고점 부담이 차익 실현 욕구와 맞물리면서 일부 터져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저러고 있다가는 또 나중에 또 올라가면은 후회하게 되는 거야. 그건 맞아. 백발백중이야. 그러니까 100만 원, 한 주에 100만 원 간다. 그런 그 100만 원까지 기다린 사람은 승자가 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뭐배 아파가지고 계속 안티짓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난 그런 거 같아. 주식장을 보고 있으면. 예. 그렇지만 나는 내가 팔았다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티 안 해.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는 그 종목을 펌프질은 안 하지만 그래도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 쭉 보니까 미국 백악관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칩 블랙웰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고급형 칩 블랙웰 칩은 현재 중국에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이미 명확하게 밝혔다며 현 시점에서 종결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블랙웰 판매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러는 거야. 봐봐, 전부 다 보면 자기네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개스에 대해 가지고는 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어쩌면은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한번 보자. 여기 밑에 뉴스에 보니까 백악관이 수출 통제를 재확인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3.95% 하락했다 그래요. 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주가에 반영됐던 대중 수출 기대감이 되돌림되는 모습이다. 등등 쭉 되어가지고는 미국 AI 방산업체 팔란티어가 예상치를 웃돈 3분기 호실적에도 주가가 8% 가까이 급락한 점도 AI 및 반도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그런 거야. 저기도 뭐 거짓 찌라시들이 많이 돈다라는 거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데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지. 아무튼 뉴스 내용은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주가가 내려갔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한국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찌라시, 거짓 찌라시가 많이 돈다라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뉴스의 사회 부분을 한번 볼까? 음, 어떤 내용이 있을까? 쭉 보니까 오, 음, 광주에서 마세라티 사망 뺑소니범 징역 7년 6개월 대법원서 확정 그랬는데 뺑소니범이다. 사망이 됐대. 그런데 징역 7년 6개월이다. 자, 광주에서 마세라티 그러네요. 승용차를 몰고 난폭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고작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대요. 여기는 고작은 안 들어갔어요. 마만애가 붙였습니다. 고작, 고작이야. 고작 7년 6개월 확정이 됐다는 거야. 자, 또 읽어보면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그런데 뺑소니야. 저러면은 더군다나 보니까 어떤 식의 뺑소니? 김 씨는 뉴스를 읽어보면은 김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가 됐다 그러는데 술을 마신대요.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사망케 했는데 고작 7년 6개월이야. 너무 형벌이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 형벌이 적다 그러면 하트를 뿅뿅뿅 눌러주셔요. 내가 봤을 때 형벌이 너무 낮다. 한 17년, 27년 그렇게 본보기로 해야지 다음번은 술 마시고 저런 상황을 안 만들지 않을까요? 아이고. 또 쭉 한번 보면은 그는 사고가 나자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런 사람인데
7년 6개월? 우리나라 진짜 형벌 너무 약한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벌을 조금 세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세계 뉴스를 한번 보려고 들어갔는데, 크게, 요건 한번 읽어보자. 트럼프 엔비디아 최첨단 칩 타국에 안줘 한국 26만 장 영향은 그러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블랙웰 칩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기업의 최신형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엔비디아의 입장과 다소 대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쭉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엔비디아와 거래하게 하겠다라면서도 최첨단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최첨단 칩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그래, 블랙웰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블랙웰 칩은 다른 나라에 두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엔비디아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면서 최첨단 기술을 미국 외에는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저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인 것 같고 중국에 대해 가지고는 견제를 한다라는 거겠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엔비디아에는 지난달 31일 에이펙에서 최고 경영자 서밋이 열리는 경주시에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클라우드의 엔비디아의 블랙웰 등 최신형 고성능 GPU를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트럼프는 미국 내외에는 블랙웰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는 어제 조금 내렸나? 그런가 보네.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한국 AI 경쟁력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 GPU 부족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으나 그런데 저분이 26만 장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 나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사장이 그렇다 하지만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게 중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자, 오늘 뉴스 아침 7시 주중에 하는 먹방 뉴스는 끝내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초코야, 초코도 인사해야지. 여기.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알겠지? 우유에 탐내지 마. 이거는 저지방 우유라 가지고 내하고 입맛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저지방 우유는 좀 약간 라이트해요, 맛이. 저기 뭐야, 그냥 일반 우유하고는 달리. 좀 고소한 맛은 덜하죠. 자, 이제 종료를 할게요. 윤석열 석방을 외치면서 윤석열 석방이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가 미쳤다, 또라이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등등 기타 등등의 가전 비하적인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